오늘도 배다를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속돌속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돌속돌속 캐스트의 진행자 김능광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석간동의 어린이들과 매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석간동 지역 활동도 병행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석간 어린이집 원장 김진혜입니다. 예, 김진혜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시지만 즐거운 대화 자리가 될 것 같으라 생각됩니다. 먼저 석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석간 어린이집에서는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나요? 제가 90년 2월에 저희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아마 그때가 88 유아원하고 유치원 고 사이쯤에서 어린이집이 막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생겼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일부에는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간판을 요번에 그 의릉축제 빡 뒤져보니까 개원식 할 때 현판식 하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제출을 했었거든요. 아, 예, 이번 의릉축제 때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명신 타가원 이렇게 해서 내셨었어요. 그 처음에 현판식을. 네, 아마 그때 어른 입장에서는 그걸 한문으로 풀으셨던 것 같아요. 타가원 그 자체가 무슨 타가소 뭐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예. 위탁을 아이를 위탁해서 맡기는 어떤 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문으로 명신타가원 이렇게 해서 오픈을 했었습니다. 명신이요? 네, 명신은 저희 큰 아이 이름이에요. 아, 예. 큰 아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석간 어린이집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처음에 개원할 때는 명신으로 명신. 생겼었고 예. 좀 있다가 이제 약간의 어디서 민원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명을 따서 국공립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는 석관 1동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석관 1, 그렇죠. 2동이 또 통합됐잖아요. 통폐합이 예. 돼갖고 석관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원장 선생님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아이 이름이 명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원장 선생님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 명신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그거를 지으셨어요. 그 국공립이지만, 예.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다시 하자면 기부채납처럼 건설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시땅이고 뭐 좀 복잡하더라고요. 땅은 시유지고 뭐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구에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가 지으시고 그 원장 자격에 그 옛날에는 이제 지역에서 추대받는 뭐 존경받는 뭐 이런 분들도 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예, 어떤 특별한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원장으로 계시고 근데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운영하는 걸 많이 했죠. 예. 그럼 거의 그때는 예. 교사였습니다. 아, 네. 그럼 평교사로 시작하셔서 그렇죠. 지금은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석간 어린이집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정원이 44명이에요. 예. 네, 그래서 44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몇 분 계신가요? 선생님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렇게 많으세요? 네. 와. 그게 이제 예.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예. 3세, 우리 나이로 3세, 만으로 1세 아이들은 1대 5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반이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 3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만 2세 반은 1대 7이에요. 거기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유아 3세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그 예. 친구들은 1대 15거든요. 이걸 많이 커버하셨네요. 그렇죠. 유아가 되면 이제 좀 어, 손이 아무래도 좀 덜 가니까 1대 15인데 예. 거기에 이제 누리과정 그 보조 선생님 한 분 더 계세요. 아, 그래갖고 거기 두 분 계시고 또 저희가 시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예. 늦게 출근하시는 그 사랑만 선생님도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예. 시간 연장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식사 담당해 주시는 조리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10명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대가족이네요, 그렇죠? 네. 와. 그럼 이제 주로 그러면 석간 어린이집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더 다양해야 돼요, 사실은. 예. 공간이 있다면 예. 그 1세 미만의 그 영아도 있어야 돼요. 영영아라고 우리가 속칭 칭하는데 예, 예. 네, 돌 지나기 전에 아이들은 1대 3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지어진 거 치고는 약간 전문화적으로 지어지지 못해 갖고 그리고 이렇게 좁아요, 사실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예, 들어가서 보면 되게 좁고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예. 그 친구들을 받을 수가 없고 아, 지금 하여튼 그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게 지금의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유아반도 저희 한 반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5살 반이 있으면 6살 반도 있어주면 좀 좋은데 예. 저희는 그냥 5, 6세 혼합으로 한 반만 있습니다. 더 이렇게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 이름이 명신이고 예. 그 녀석이 돌을 3월 달에 돌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2월 달 말에 개원을 했으니까 예. 제 그렇죠.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와. 저번에도 나누리 선생님 그 장소를 여쭤봤었어요.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네. 딱 그 석간중앙교회에서 약간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쪽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딱 1층에. 우리 석간 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 석간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 라인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한 100m 올라가시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올라갔나요? 석간동 주민센터에서 미리네 도서관 쪽으로. 아, 그러니까 예, 석격 그 쪽으로 소방-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저 쭉 가다 보면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예, 예. 아,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서 예.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그럼 찾기는 쉽겠네요. 네, 어머니들이 많이들 잘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 어려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입소문을 많이 이렇게 오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홍보는 저희가 굳이 따로 안 하고요. 예. 아마 이제 국공립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 인지도는 스스로 알아서 세워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애가 그 옛날에는 원장 애가 다닌다고 뭐라고 그러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멜빵에 메고 제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거 보육료 내고 다녔습니다. 아, 예. 예, 저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할 수 있다면 남의 엄마, 그러니까 다른 아이 엄마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부터 가르치는 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가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특이하게 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교실에 데리고 오면 교실에 들어가 있고 똑같이 걔네들이랑 일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정말. 내 아이를 네. 가르치듯이 내 모든 아이들이 키우듯이? 내 애처럼.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시간 연장이라는 게 막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24시 저희 그거 잠깐 했었어요. 사실 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월요일 날 이제 보따리 싸갖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거를 가지고 와서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가고 다시 또 월요일 날 오고 이랬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될 수 있으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고 예. 그런 시간 연장하는 거 보면서 저 둘째 때는 되게 많이 허둥허둥 거렸거든요. 막 친정에 갖다 맡기고
저녁에 뭐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되고 애를 안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런 게 있었다면 나는 꼭 이런 어린이집에다 우리 애를 맡겼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게 어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 영신이라는 친구는 친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되게 많이 컸겠네요, 정말. 29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살은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석간동에 또 이주민 가구도 꽤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주민 부모를 둔 아이들도 석간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나요?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정말 많아졌고 저희 지금 현재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 지금. 명이요? 네. 예. 근데 우리 항상 약간 걱정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선생님들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하시니까 윤수일이라는 옛날에 가수나 인수일 네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혼혈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약간 조금 그 본인 따돌린다? 시각? 시각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약간 되는데. 요새는 저희 애들끼리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외국인이라서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다니는 친구들이 유럽이나 뭐 이렇게 백인종 이런 게 그런 쪽 계통이 아니라 예. 다 이쪽 동남아 약간 쪽이라서 비슷하게 생기고. 왜 항상 그렇게 막 특이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도 똑같이 잘하고 있고요. 우리 예. 말을 아이들이 잘하죠. 어른보다 네. 더 잘 배우잖아요. 잘 배우죠. 네. 스며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티가 나지는 않아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런 외관상 그런 거는 티는 안 나는데 이제 엄마가 지금 그게 꼭 외국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엄마가 얼만큼 열심히냐에 따라서 아이의 모든 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예, 외국인 엄마들도 보면 아이한테 이제 열심히 뭔가를 몰입을 해볼까, 육아에 열심을 해볼까 이러면 본인도 많이 배우셔야 되잖아요. 저희 지금 엄마들보다는 그렇죠. 문화랑 이런 게 틀리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어머님들은 괜찮은 성과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커서도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조금 걱정되는 그런 케이스도 가끔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초창기니까 그렇죠. 네. 이주민 가구가 요즘에 막 늘고 있는 추세니까 예. 좀 더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같은 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더불어 같이 주민번호도 나와 있는 똑같은 우리나라 친구랑 똑같은 친구예요. 예.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당연히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잘 나가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석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석간동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 있나요? 아니면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은 좀 많이 있는 편인지. 네, 이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공립은 이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긴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석관동 쪽으로 5개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국공립이 알고 있어요. 있었대요? 네, 예. 원래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저희 우리 집 앞에도 은하 어린이집인가 그런 집도 있던데 그런 집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민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냥 민간 가정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민간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그래서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렇게 막 번호표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막 들어가기 힘들다고 들은 건 어떤 일인가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진짜로.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지 않은 거고요.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일단 줄었고요. 아. 네, 아이들 숫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또 유아가 되면 엄마들이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어머님들의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예. 그 부모들은 자신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보면은 왜 남이 이렇게 하면 비가 좀 예. 약해졌죠. 아유 나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저는 얼마든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그 가죠. 부분이. 근데
요새는 그래서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 뭐 이런 거 맞아. 학교에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증반을 많이 해서 수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포용할 수 있어요. 예. 증반을 많이 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유아는 더 저희가 데리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린 친구들 정말 어린 친구들만 많이 있지. 약간 크다고 얘기하는 네네네네. 유아 친구들은 약간 유치원 쪽으로 빠지는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 빨리 예. 유보 통합이라는 게 되던가 어떻게 아.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유보 통합이요. 네. 그럼 어떤 건지 잠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그거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한 개로 가자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은 이원화돼 있잖아요. 예. 예, 주무 부처가 일단 틀려서 저희는 보건복지부 산하거든요. 아, 보건복지부요. 네, 이들은 교육부 산하니까. 아, 유아는 네, 아니 유치원은 유치원은? 교육부. 유치원은 예. 교육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다르죠, 아주 여러 가지가.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통합이 안 이루어져 있겠죠? 그쪽에서는 별로 안 찬성을 유치원 한다고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는 무슨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뭐 민간과 사립 이런 학교의 민간과 그러니까 공공학교와 뭐 사립학교의 차이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어떤 선을 꼭 그어야 되는 건지 또 이제 선을 만약에 긋는다고 그러면 뭐 나이를 어떻게 해서 긋든지 유치 학교 이런 게 뭐 생겨갖고 뭐 7세가 되면 유치원을 무조건 간다든가 뭐 어떤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똑같은 하나의 길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나중에 이거 약간 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그 석간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내는 시간 동안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지 예, 또 궁금하네요. 유치원 아이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예. 프로그램은 그래갖고 처음에 등원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일찍 오는 친구들은 7시 반부터 오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많이 오진 않아요. 그렇게 일찍이. 그럼 이제 9시쯤 되면 각자 자기네 반으로 합반하고 있다가 흐트러져서 그 교실에 가면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하루의 일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9시 정도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자기 거 물건 가방 뭐 이런 거 수첩 이런 정리하고 대집단 놀이 해서 대집단 놀이? 네 이게 예. 크게 그냥 뭐 블럭 놀이를 한다든가 소꿉 놀이를 한다든가 재밌겠다. 그래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면서 있다가 예, 대집단 놀이. 네 같이 앉아서 이제 선생님이랑 출석도 부르면서 예. 시작을 일과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들어가요. 그러면 오전 간식 먹고 오전 수업 선생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있으시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영화는 영화 수준에 맞게 유아는 유아 수준에 맞게 그날 수업할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점심때에 점심 먹고 나면 주변 정리해갖고 저희는 그 공간이 따로 무슨 교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렇지가 못하니까 점심을 먹으면 막 이제 서둘러서 선생님들이 치우시고 아이들도 씻고 양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릴렉스하게 쉬었다가 바로 낮잠 시간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도 낮잠 시간이 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네. 이게 낮잠을 꼭 자는 어떤 이유는 뭔가요? 이유라기보다 저희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은 먹는 대로 자는 대로 쑥쑥 큰다고 그러는 어른들 말씀 있으셨죠. 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것처럼 이 친구들이 하루 일과가 좀 수면이 필요로 해요. 에너지가 엄청 쓰니까. 그렇죠. 저희 같이 이렇게 그냥 앉아서 머리와 뭐 이런 것만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피곤해 하는데 그 친구들은 더하죠. 저희 애도 키울 때 보면 낮잠을 못 자는 날은 저녁에 단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한 6살, 7살 이 정도까지는 낮잠을 자면 좋은데 예. 간혹 자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근데 집에서는 자기 싫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한다고 그러시는 엄마들도 계시는데 오. 저희가 억지로 막 재우지는 않아요. 아, 예. 잘 수 있는 분위기는 해주는데 자야 돼, 무조건 자야 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이 그렇게 뭐 자야 된다고 그러고 오면 불면증이란 단어가 왜 생기겠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다 보면 자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자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한쪽에서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떠들지는 않아야지 다른 그렇죠.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자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죠. 그렇군요. 이게 뭐 남미나 뭐 중국 같은 데서도 우리가 시에스타라 그러나 그 낮잠 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나라 정책적으로. 전 되게 이런 게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낮잠이 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하더라고요. 낮잠을 자면 더 많은 에너지를 오후에 쓸 수 있다고. 우린 아무래도 이렇게 뭐 예. 뒤로 한 걸음 살짝 쉬었다가 점핑하면 더 예. 많이 한 나가겠죠. 시간만 자도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으시네요. 예, 낮잠도 좋아하시고. 아, 예. 그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근데 대부분이 오전, 오후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낼 텐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많이 좀 고단하시겠네요. 하루 종일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시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저희도 특별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영어나 체육, 음악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활동을 지향하는 약간 나라에서는 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꼭 얘네들이 수업 영어를 들어갖고 막 외우고 말을 따라 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하루 종일 똑같은 선생님하고 있는 거보다는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특별활동 그 시간이. 예. 그럼 다른 선생님의 얼굴도 보고 그렇다고 그 담임 선생님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보느냐면 그게 아니라 지켜보시고 예, 옆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그냥 또 계시는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영어, 개인적으로 그냥 음악, 나쁘지 않다고 체육, 봅니다. 예. 그런 건. 사람들이 다 어른들의 또 시각만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을 느끼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예. 저희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그 1호 학생 어머님이 다녀가셨어요. 아, 예. 아이고, 되게 보면 애가 나이가 크겠네. 저희 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른 친구는 넘었어요. 그렇겠죠. 5살인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때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 앞에 골목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 그냥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이 나셨었대요.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셔갖고 예. 우리 어린이집을 이제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물어서 저희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봤대요.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옛날에 있던 원장님이 지금도 계시느냐 뭐 이렇게 물어갖고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둘째 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얘기하고 그 녀석은 장가 갔답니다. 얼마 전에. 예. 아이고, 네. 좀 일찍 간 거네요. 대한민국 요즘에 추세에 따르면. 그렇죠. 능력자인가 봐요.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 옛날 얼굴 그대로 있다고. 잘 키우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옛날 얼굴 그대로 있다고 막 반가워하고 안부 주고 왔고 그 어머님들은 그래도 그때 그 몇몇 어머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또 얻어 들었죠. 예. 가끔 오시라고. 되게 어떤 보람차고 막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이 흐뭇해요. 지나간 친구들이 한 번씩 들러준다든가 이럴 때. 얼마 전에 저기 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버킷리스트처럼 이제 몇 년, 6년 만에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왔대는데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에 꼭 가보자고 엄마랑 약속을 했대요. 야, 그래서 한번 또 왔었거든요. 예. 예,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또 정말 이렇게 찾아주니까. 예,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의 가장 큰 뿌듯함이라 그러나 그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야, 어린이집에 근데 행사가 있다거나 또 이렇게 뭐 그럴 때 어머니가 많이 데리러 와주시나요?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시나요? 부모 참여 수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예. 학부모님들이 저희 99%는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럼 거의 다 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거의 오십니다. 요즘에 어머니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엄마가 바쁘면 아빠가 오시고, 아, 네, 그 정도? 두 분 다 또 만약에 그러면 할머니가 오시고 이래서라도 꼭 참석을 하시긴 하시는데 전에는 할머니가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할머니보다는 엄마가 못 오시면 아빠가 이런 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아니면 아빠가. 네. 추세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린이집이랑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부모 교육이나 이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꽤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즘 부모님들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다 아기 키우는 사람들의 저희 고민은 똑같겠죠. 뭐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우는 거. 그 자리 요즘 애들 말대로 잘 잘. 이런 거잖아요. 건강이 그렇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죠? 어머님들이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이 어머니들한테 아무래도 아, 물어오시거나 뭐 어떤 게 있으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시면 제가 또 속을 모르니까. 그렇죠.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네네네. 없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 지금도 이제 하반기 부모 상담 시간이거든요. 아, 네, 1년에 2번씩 그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인데 이제 저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는 있어도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아요. 어느 부모님들이나 유난히 그냥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예. 그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부터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누가 봐도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정말 몇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면 규제나 이런 것이 많이 또 강화됐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또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우리만 안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안 그런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그 시선을 저희가 묵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막 이슈돼 갖고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 인천인가 거기서 예, 한 인천이요. 네, 여교사가 아이 뺨을 때렸는데 뭐 뭐라 던져줬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강도로 때렸다 뭐 근데 나중에는 또 뭐 그게 뭐 화면을 몇 배속으로 돌린 거다 뭐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많이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바깥에다 저희 지금은 막 개인정보 이런 게 또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초상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신발 신고 벗는 그 현관 있는 데다가 또 모니터를 놨었거든요. 아. 크게.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각 교실에 들어가는 거 내지는 교실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뭐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보시고 싶으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대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폐지해서 치웠고 예. 그다음에 그 아동학대 그 일 이후로 CCTV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이미 이미,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이제 새로 달거나 이래야 될 때 교사들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게 너무 선생님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 저희가 처음에 취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냥 궁금한 엄마들을 위해서 오픈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와서 그런 거라도 보시라고 그런 좋은 뜻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이제 그 아동학대 때문에 거의 의무화가 돼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는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 강도나 환경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또 석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업무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힘들지 않으시는지. 힘들어 할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 좀 많이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가 인증도 의무처럼 꼭 평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3년에 한 번요? 네. 그 평가 인증을 통과를 못하면 국공립으로서 어. 보조금을 지원을 못 받는 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평가 인증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예. 선생님들이 굳이 남아서 일을 안 하려면 그냥 평상시에 조금씩 해놓으시면 되는데 또 그게 그 우리가 왜 그 시험 날짜 받아놓으면 그치.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가. 수당을 줄 수가 없는 관계로 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 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럴 때 제가 좀 인복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다행이네요. 예, 뭐 투덜거리거나 이런 거 없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우리 김진희 원장님도 그 선생님들과 대화나 소통 같은 건 계속 많이 시도하시는 거예요? 많이 떠들고 다니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평가 인증 또 그것도 살짝 한번 듣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뭐, 3년에 한 번 얘기하셨고 또 딴 게 또 있나요? 지도 점검이라는 것도 국공립은 나와 지도 있어요. 점검이요? 네네. 감사라고 얘기를 예. 했죠. 옛날에는. 아, 응. 이걸 말을 바꾼 거구나. 좀, 감사를. 지도 점검. 네. 순화된 어감으로. 예, 3년에 한 번씩. 그거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건 평가 인증.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 1년에 이상. 한 번 이상.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것 준비하느라도 바쁠 수도 있겠네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긴 하지만 또 사람이 그렇죠. 마감에 네, 쫓겨서 네, 맞아요. 급하게 부랴부랴. 저희는 밀리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정말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어떤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형성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글쎄 엄마들이 내 아이만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혼자서 그러시지 말고 저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담임 선생님이야 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의논을 하시면 분명히 편안한 길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나의 아이만 스페셜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꼭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예전에 살짝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내 아이만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더불어 그럼요. 사는 세상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 특별한 건 특별한 거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좀 맞아요. 내세울 건 내세우고. 네. 그 지금은 그래서 부모 교육 시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도 우리는 교육이란 게 평생 교육이잖아요. 뭐든지 계속 배워야죠. 뭐. 맞아요. 예, 부모님 교육도 있구나.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애기 키울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듣지 못했어요, 잘. 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벗어난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네. 김진애 선생님께서 석관동에서 지역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석관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언제 한번 얘기가 들어와서 예. 네, 주민자치위원으로 좀 있다가 예. 지금은 이제 거기서 사무국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거창한데 국장이. 총무. 일전에는 의릉축제에서 사회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예, 되게
중요한 역할도 맡으셨던 건데. 그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일도 하시고, 예. 사무국장님은 주로 어떤 일을 근데 하시는 건가요? 제가 특별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예.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그 석관동에서 예. 자치단체장들이 모이고 옛날에는 예. 그렇게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이 형성이 됐었대요. 근데 그 법이 개조되면서 예. 그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추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같이 그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예. 그게 구성이 되어져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에서 그래도 좀 일을 하신다는 분들의 집합체죠. 예. 되게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을 발휘하실 것 같은데요. 또 네네. 석인회라는 석관동 네네. 이모저모 네트워크 모임에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그냥 어떻게 거기 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 네. 홍경애 관장님이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원이 됐습니다. 아,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아마도 이렇게 주위에 얘기가 들렸을 거고 그거 듣고서 홍경애 관장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뭐 그렇게 아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석관동 수시를 예전보다 더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 네. 것 같으세요? 그 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믿는다는 거는 듣는 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자리가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제 자리가. 그러니까 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를 또 해줄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곤란하면 그거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으던데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기분 좋아요. 사실은 뭐 갑자기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 대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문고 회장님하고 연결을 해준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나 그러는 거 저는 흐뭇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연계 활동을 해주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뭐 손잡고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기다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 딱 잠깐 올리고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거 괜찮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고서 다른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실 때 꼭 바로바로 활동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여담인데요. 지금 돌속돌속 캐스트가 석관동 으름문학 축제에 참여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석관동에 놀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더 눈여겨 보였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행히 저희 어린이집은 근처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갖고 그렇게 크게 그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냥 단지 내에 놀이터가. 근데 저희 이렇게 주택가에는 그쵸. 그런 놀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 울타리 안에서 놀면 안전할 만한 그런 놀이터는 아이들한테 필요는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공간이 그렇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치, 우리도 성북구청이나 어떤 나라적으로 좀 많이 고민 좀 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소식을 가까이 접하는 입장에서 석관동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저한테. 네,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석관동에.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언젠가는 동네 사람들이면 너무 친근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아파트에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뭐 이런 것처럼 떡 돌리고 이러는 식의 문화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사 와서. 예. 그런 것처럼 좀 약간 격리되어 있는 생활들이 많은데 저희 석관동만큼은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예, 네. 많죠. 그런 거의 장점이라든가 어떤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나는
그런 옆에 누가 살고 앞집에 누가 살고 이런 거 정도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석관동은 또 그 면에서도 약간 더 다른 동네보다는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오실 때마다 이게 얘기하시면 거의 석관동은 서울의 시골 같다는 느낌? 이게 안 좋은 의미보다는 저는 약간 더 따뜻한 느낌. 네, 정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남아있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성북구에서는 제일 음. 가상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골 동네 같기는 할지도 몰라요.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모임 나가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석관동 사는데요. 그러면 예? 어디요? 잘 석관동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장이동이나 이문동은 맞아요. 좀 아는데 석관동 예? 저기 또 특이하더라고요. 장이동과 이문동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안 됐어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석관동에서는 점점 이렇게 우리가 뭉치면 우리도 되게 힘 많잖아요. 그렇죠? 재능 있는 분도 많고. 네. 되게 잘 되어서 석관동에 누가에게도 알 수 있는 되게 인간미와 정도 넘치면서도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좋은 마을 갖고 나가는 그런 동네가 되면 좋겠다고 저도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석관동을 30년 가까이 지켜보셨잖아요. 네. 옛날에 비해서는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옛날에 저희 어린이집 옆에는 예. 판잣집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기에도 그 더 오래된 집 같은 그런 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쪽으로는 연탄 공장 있었고요. 그 있었죠. 두산 예, 아파트 그렇죠. 있고 알죠, 막 그런 알죠. 쪽으로. 그래서 그게 막 공약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막 실기 되지 않는다는 둥, 왜 공약 때만 거론이 되냐는 둥 막 이러다가 그 왜 빨래 널어놓으면 그럼요. 까맣게 예. 이렇게 황당했죠. 연탄재 예, 황당.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슬슬 바뀌었는지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들어요. 예, 저는 그것도, 예, 네. 맞아요. 슬슬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이 변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가 더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물난리도 저는 한번 기억이 나. 네, 황당히 맞아요. 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허벅지까지 물이 차나? 저 예, 골목에서. 네, 맞아요. 저희 그 지하, 예. 반지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막 가구 둥둥 떠 그쵸. 있고 그럴 때 저희 어린이집에 물이 안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지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이집에 또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잘 지어졌는지 그렇죠. 괜찮아서 밥해서 나르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반지하 사는 분들 뭐 보상 대책도 네, 해주시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질문이 거의 끝나갑니다. 김진애 선생님이 소개하는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예. 제가 82년생 뭐더라? 김지영이요? 제목이? 네. 예. 그거 저희 딸이 추천해서 읽었거든요. 따님이 예, 지가 먼저 읽고 따님이 82년생은 아니죠. 제가 헷갈렸어요. 94년생입니다. 94년생.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책을 좀 좋아해요. 어. 그 친구가. 그리고 좀 저보다 박식합니다, 많이. 영어도 여러 면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읽고 엄마가 읽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데 예. 정말 이렇게 순간에 쭉 그쵸.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저도 쑥 읽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저거 읽었습니다. 내용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자파점. 나미야 자파점이요. 나미야 자파점. 재밌죠, 이것도. 네. 그렇죠? 근데 저 오래 걸렸어요. 좀. 네. 예. 책을 읽을 예.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시가시노 게이고님은 되게 정말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가요? 되게 많은 작품을 쓰시는데 되게 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앞으로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일본에서 영화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좋은 게 막 쓰여 있더라고요. 꼭 찾아보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책도 재밌긴 한데 영화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책 읽으면 그려지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예, 그리긴 그쵸? 하는데 과연 그걸 이렇게 네, 어떻게 네. 스크린에 잘 옮겼을까? 그렇죠? 판타지잖아요. 네, 어떤 네.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도 인상 깊게 재밌게 읽으셨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재밌게 읽었으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계속 책
많이 접해주시면 좋겠고. 네. 예, 김진애 선생님께 석간동이란 한마디로 하자면 저의 삶의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네. 삶의 터전? 네. 뭐 지금의 삶도 여기에 있고요. 저의 20대부터 있었으니까. 예. 네. 저 결혼해갖고 바로 그냥 석관동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온갖 남들이 청춘을 뭐 바쳤느니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함께하는 네. 석간동이네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혹은 석간동을 향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가 좋은 말을 하나 들었어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면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혼자 가야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음. 아니 빨리 가려면 그쵸. 혼자 가고 그쵸. 그럴 것 죄송합니다. 예, 왠지 빨리 가려면 예.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말이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이거 또 우리 성북 그 로고라고 하나요? 동행이잖아요. 동행. 네네 맞아요. 정말 또 만나 떨어진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같이 가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돌속돌속 캐스트에서는 석간 어린이집 김진애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깊은 대화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진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이죠. 예,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거평이, 제가 약간 줄여서 말하죠.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전 회차 매진됐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1월 19일 날 끝나는데 전 회차가 매진됐어갖고 굳이 만약에 찾아보시려면 극장 만약에 찾아가셔서 그 환불패라고 하나요? 그게 없으면 못 보지 않을까. 약간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석간동에 있는 한예종 출신의 민준호 연출이 2004년에 초연을 시작했던 작품이고 제가 처음으로 그 초연을 받고 지금껏 찾아보고 있는 저도 이번에 토요일날 18일날 또 보러 갈 예정이거든요. 정말 좋은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진출하고 있는 또 진출할 좋은 작품이니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꼭 찾아봐 주시고요. 또 다른 공연 소식은요. 권리장전이라는 타이틀로 전통 있는 공연장 연우소극장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그래도 좋은 작품만 엄선해서 올리는 소극장인데요. 연극제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좌석이 1만 원이에요. 10,000원이니까요. 그리고 자유석이기 때문에 일찍 가셔서 한 10분 전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작품, 즉 지금 메시지와 재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연우소극장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인터넷 뒤져서 연우소극장 치셔서 가시면 좋은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석간동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한 책 읽기 운동에 한 10권 정도 추렸고요. 거기서 4권을 추렸고 그 4권 안에 아까 방금 김진애 원장님 말씀하셨던 82년생 김지영도 들어갔던 거고 최종적으로 우승한 쇼코의 미소도 있는 거지만 그 10권 안에는 이 망원동 브라더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김호연 님이 쓰신 소설이고요.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내용은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연치된 인생들, 찌질한 내 남자가 코딱지만한 망원동 옥탑방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다. 20대 만년 고시생, 30대 백수, 40대 기러기 아빠, 50대의 황혼 이혼남까지 세대별 문제 남성들의 종류별로 지내던 곳, 인구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옥탑방에서 벌어지는 For Trouble Brothers의 고군분투 재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연극으로도 오픈런으로 계속 공연 중에 있습니다. 소극장 해화당이라는 곳에서 되게 이거 열심히 공연 중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책도 읽어보시고 연극도 보시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재밌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극단 핫당세, 제가 계속 추천하는 극단이 아까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에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라는 팀이 있고요. 이번에 파란 나라를 성공리에 마친 극단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극단 핫당세가 있거든요. 하늘부터 땅까지 세게 가자라는 말도 있고 하늘 우러르고 땅을 굽어 살피며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합당세가 새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은 16일인가요? 그렇죠? 16일이니까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꼭 배우를 지금 모집하다 보니까 25일 날 서류 심사가 마감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알아보셔서 인터넷으로 극단 합당세 치셔서 거기에 개인 소개서 같은 것을 써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합당세 골뱅이 그리고 한매.net 해갖고 거기에 보내시면 된다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영화를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러빙 빈센트라고 지금 상영 중인데요. 뮤지컬로도 나왔고요. 빈센트 반 고흐요. 또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물론 저번에 바른길 학원 임두혁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죠. 약간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걸, 그런 것을 또 이번에 영화로 나온 건데 영화가 굉장히 뜻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수많은 화가들이 달라붙어서 수년 이상, 십수년 이상을 달라붙어서 6만 5천 점 이상의 그림을 다 직접 그려서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정리한 굉장히 정말 공이 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림을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빙 빈센트입니다. 네, 다음 주 또 오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올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요. 석간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간동 사람 이야기 돌석돌석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돌석돌석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간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간드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